안녕하세요. 서울디자인고등학교 패션디자인과 진로체험을 신청해주신 중3 친구들, 오늘은 간세 인형이라고 하는 조랑말 모양의 인형을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간세 인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죠? 간세 인형은 제주도 올레의 상징이자 대표적인 기념품이에요. 제주 올레를 상징하는 표시인 조랑말 모양의 인형이죠. 간세란 제주도 사투리로 느릿느릿, 게으름을 의미한다고 해요. 우리 이제 같이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면서 느림의 철학을 되새겨 봅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간세 인형을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자, 간세 인형을 이렇게 보면은 일단은 말 모양의 이런 인형이고요. 눈을 단추로 지금은 달았어요. 근데 단추로 해도 되고 구슬로 해도 상관없고요. 이런 라벨, 리본으로 갈기를 했고 앞뒤로 다른 원단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준비물 소개부터 할게요. 앞뒤로 다른 원단으로 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두 가지 원단을 준비했고요. 원단이 가장 중요한 재료죠. 그 다음에 이제 부자재로는 끈이 필요하고요. 말의 꼬리가 될 수술, 갈기가 될 라벨이나 이런 리본, 그리고 눈이 될 구슬 또는 단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갈 솜, 요렇게가 부자재로 필요하게 되고요.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로는 일단 원단을 잘라야 되기 때문에 가위가 필요하겠죠. 이런 원단 가위가 있으면 가장 좋고요. 이런 원단은 그냥 가위로도 잘리니까 잘 드는 가위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실을 자를 수 있는 쪽가위, 없다면 그냥 가위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본을 원단에 그릴 수 있는 이런 펜, 열펜이라고 합니다. 열펜 또는 이것이 없다면 그냥 샤프나 초크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색색별의 실이 필요하고요. 바늘 당연히 필요하겠죠. 우리는 손바느질로 만들 거니까 바늘이 여분으로 2개 정도 있게 되고요. 핀으로 고정을 시킬 거예요. 핀이 있으면은 고정하고 바느질하기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물 소개였습니다. 자, 이제 차근차근 만드는 과정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간세 인형 만들기에 앞서서 간세 인형 만들기에 필요한 기초 바느질 방법을 간단하게 배워볼 텐데요. 간세 인형에선 총 4가지 바느질 방법이 쓰여요. 사실 3가지라고도 할 수가 있죠. 자,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인 홈질. 홈질로는 간세 인형에서 겉에 테두리를 장식하는 그런 바느질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박음질이랑 방박음질은 튼튼하게 바느질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간세 인형의 몸통을 만들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바느질을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구르기. 공구르기는 2개의 천을, 2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천을 연결해 줄 때, 이 모서리 부분을 연결해 줄 때 쓰는 바느질 방법이고, 바느질을 했을 때 땀이 실이 전혀 안 보이도록 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하나씩 같이 하면서 알려주겠습니다. 자, 먼저 실과 바늘을 이렇게 연결해서 매듭까지 지어준 상태로 해주시고요. 홈질부터. 홈질은 가장 간단한 바느질 방법이에요. 그래서 겉에서 이 매듭이 안 보이도록 시작을 해주시고요. 매듭을 안쪽으로 놓도록 시작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간세 인형 만들기 홈질할 땐 아주 촘촘하게 해야 좀 예쁜 모양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은 바느질 방법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크게 해볼게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일정한 간격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방법이 홈질이에요. 이런 식으로 일정한 방법으로 왔다 갔다 하면 겉에서도 일정한 땀으로 보이게 되고 안에서도 일정한 땀으로 보이게 되죠. 겉과 안이 똑같은 방법이고요. 간세 인형 만들 때는 장식 스티치를 해줄 때는 이렇게 크게 하면은 모양이 안 예쁘고 한 0.5 이내로 아주 자잘하게 고운 홈질로 장식을 해주는 것으로 합시다. 한 요 정도 0.5 이내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고운 홈질로 장식 스티치를 마지막에 해줄 거예요. 그리고 실이 이렇게 엉키지 않도록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계속 해나가면 홈질 완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음질과 반박음질 한꺼번에 설명할게요. 마찬가지로 매듭을 지어주시고 박음질도 매듭을 뒤에서부터 시작할게요. 매듭을 한 2~3번 정도는 지어줘야 안 빠집니다. 이렇게 숨겨주시고 그다음 박음질은 뒤로 먼저 갈게요. 뒤로 한번 뒤로 갔다가 그다음에 뒤에서는 앞으로 가주시고 요 땀의 간격은 일정하도록 앞으로 갔다 다시 뒤로 갔다가 다시 여기로 뒤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틈이 없는 방법이 박음질이에요. 다시 앞으로 갔다가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자, 이런 식으로 틈이 없도록 일자로 보이는 게 박음질 방법이고요. 뒤에서도 똑같이 일자로 나오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이렇게 쭉 반복을 해주시면 박음질이 완성됩니다. 박음질 방법은 바느질 방법 중에 제일 튼튼한 방법이어서 간세 인형의 몸판을 만들 때 겉것을 맞대서 붙여줄 때 사용할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자, 그 다음에 반박음질은 실을 끼고 할게요. 반박음질도 똑같이 실을 매듭을 지어주시고
반박음질도 박음질과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 매듭을 안쪽으로 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가는 게 똑같아요. 뒤로 가주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앞으로 두 땀을 가주세요. 앞으로 조금 더 많이 두 땀을 가주세요. 요게 한 땀이라고 치면 두 땀을 앞으로, 그 다음에 한 땀을 뒤로, 이렇게 반박음질은 앞에서 봤을 때 요 중간 사이가 있습니다. 중간에 텀이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박음질과 차이점이, 박음질은 일자로 여기 벌어진 부분 없이 쭉 간다면 반박음질은 중간에 사이가 벌어진 곳이 있다는 거. 두 땀 앞으로, 한 땀 뒤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렇게 쭉 반복을 해주시면 되고요. 반박음질도 박음질과 비슷하게 튼튼하게 바느질 되는 방법입니다. 절대 풀리지가 않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선생님이 보여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좀 땀을 크게 했어요. 근데 실제로 바느질을 할 때는, 작품을 만들 때는 이것보다는 좀 더 작게 촘촘하게 해야 구멍이 안 납니다. 좀 더 한 0.5 이내로 촘촘하게 바느질을 해야 예쁘게 만들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공구르기. 공구르기는 두 개의 천을 붙일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또 실을 매듭을 져주시고, 두 개의 천을 이제 붙여 볼게요. 자, 이렇게 시접이 있어야 연결이 되겠죠. 양쪽에 시접이 이렇게 붙도록 해서 두 개의 천이 나중에 이렇게 연결되도록 공구르기를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개를 맞대 주시고, 시접과 시접이 맞닿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바늘을 안에서부터 마찬가지로 땀이 보이지 않게 시작할게요. 자, 안쪽에서 이렇게 놔주세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자, 지금 실이 아래쪽에 있죠? 아래쪽에 있는 요 위치에서 바로 위쪽으로 바늘이 들어갈게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 시접관을 통과한다는 느낌으로 한 땀을 갑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이 위에 있죠. 위에 있는 거를 바로 아래 부분에 또 관을 통과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통과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자, 이제 또 아래로 왔죠. 아래 있는 걸 또 바로 위 관을 통과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거의 실이 거의 점점 정도로 안 보이는 방법이 공구르기 방법이에요. 지금 실이 위에 있으니까 또 바로 아래로 오시고, 관 통과.
그다음 바로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하는 방법이 공구르기입니다. 이렇게 점점점만 보이는 방법.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쭉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두 개의 천이, 자, 여기까지 해볼게요, 일단. 두 개의 천이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죠. 실이 거의 안 보이게. 이렇게. 마지막에 마무리는 매듭을 안쪽에서 지어주면 됩니다. 이건 간세 인형 만들기 할 때 자세하게 설명할 테니까. 자, 일단 4가지 기본적인 바느질 방법을 같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걸 참고해서 간세 인형 만들기에 적용을 시켜보세요. 자,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이 간세 인형 본을 원단에다 옮기는 단계인데요. 원단의 뒷면에다가 그리게 될 것이고요. 원단의 뒷면 잘 구별해서 원단의 뒷면을 펼쳐주시고 간세 인형 본을 일단 이 본을 따라서 선을 그려줄 거예요. 본을 따라서 선을 그리고 시접이 있어야겠죠. 시접이 한 0.5cm 정도, 시접은 0.5cm 정도로 정해서 시접까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단의 겉을 맞댄 상태에서 이 2가지 원단을 고정을 시켜 주시고요. 선생님은 간단한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 2개의 원단을 떨어지지 않도록 핀으로 고정을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겉것을 맞댄 원단에 한꺼번에 이 간세 인형 본도 고정을 시키고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주시고 그대로 그려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잘 보이는 초크로 완성선을 따서 그려주시고요. 지금 진한 원단이어서 하얀색 초크를 사용을 했는데요. 만약에 초크가 없다면 그냥 연필 샤프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즈로 잘려 나갈 시접선 이제 자를 이용해서 시접선까지 0.5 시접선을 그려주겠습니다. 펜으로. 이런 그레이딩 자를 이용하면 시접 그리기가 쉽습니다.
시접을 모든 사방 다 똑같이 0.5로 맞춰서 그려주세요. 시접이 0.5보다 커지게 되면 이 간세 인형이 매우 작기 때문에 뒤집을 때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0.5 이내로 시접을 깔끔하게 그려줍시다. 이렇게 다 그렸으면 중요한 위치들은 표시를 하고 넘어갈게요. 끈이 달리는 위치, 갈기가 달리는 위치, 꼬리가 달리는 위치하고 창구멍, 이렇게 중요한 위치들은 표시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다 그려졌으면 두 장을 한꺼번에 잘라줄 거예요. 두 장을 자를 때 주의할 점은 두 개가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알겠죠? 흔들리지 않도록 재단 가위로 잘라야 원단이 좀 더 잘 잘리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두 개를 한꺼번에 자르면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만약에 이게 흔들리지 않게 할 자신이 없다 하면은 따로따로 그려서 해도 충분히 좋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간세 인형 이렇게 잘라 주었는데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 보는 필요 없으니까 보는 빼주시고, 자, 지금 겉과 겉이 마주보고 있는 상태인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겉이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창구멍을 빼고, 창구멍은 재봉틀을 여기 창구멍은 박지 않는 부분, 창구멍은 바느질을 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여기로 뒤집어 줄 거예요. 자, 창구멍만 뺀 나머지를 삥 둘러가면서 바느질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갈기 있는 부분이랑 끈 있는 부분은 같이 중간에 껴서 같이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준비해 주시고 갈기하고 끈을 가지고 올게요. 자, 이제 두 개 재단을 해놓은 사이에 이 끈과
갈기가 될 이 라벨을 고정을 해줄 건데요. 어떻게 고정을 하냐? 자, 일단 갈기는 이렇게 접혀져 있는 상태로 요 두 겉 원단의 사이에 끼워서 같이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갈기 위치에 잘 맞도록 위치를 시켜주시고, 갈기 표시한 위치에 잘 맞도록 시켜주시고, 끼워서 겉과 사이에 들어가도록 끼워서 고정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자, 고정할 때는 핀이 있어야겠죠? 핀으로 한꺼번에 고정을 해주시고요. 떨어지지 않도록 한 2번 정도 고정을 시켜줄게요. 이렇게 사이에 끼도록, 이런 식으로 사이에 낄 수 있도록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끈도 마찬가지입니다. 끈도 2개를 이렇게 겹쳐진 상태에서 끈 위치에 놓고, 끈 위치에 이렇게 들어가도록 사이에 끼워서 이렇게 놓고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고, 자, 나머지도 이제 바느질을 할 때 고정을 시켜주면 훨씬 쉽게 할 수 있으니 나머지도 핀으로 고정을 시켜주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같이 박으면 안 돼요. 이거는 안으로 들어가도록, 끈이 안으로 들어가도록 주의를 해서 이렇게 핀으로 고정을 먼저 시켜줄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고정을 시켜주신 다음에 이제 바느질을 할 준비를 슬슬 해야겠죠. 핀으로 고정을 시켜주고 바늘에 원하는 색의 실을 끼워서 손바느질 할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바늘에 실을 끼워 주시고, 실은 2겹으로 튼튼하게 바느질을 해줄 거고요. 이렇게 2겹의 실로 적당하게, 너무 길면은 나중에 관리하기 힘드니까 한 40cm 정도, 40-50cm 정도로 하고 끝에를 묶어주세요. 풀리지 않도록 2-3번 묶어줍니다. 이렇게 묶어서 바느질을 할 준비를 해주시고, 자, 어디서부터 바느질을 시작할 거냐면 여기 창구멍부터, 창구멍은 빼고 바느질 한다고 했었죠? 이 창구멍의 끝에부터 바느질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 바느질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튼튼한 바느질 방법인 박음질 또는 반박음질로 해줄게요. 그래서 박음질 하는 방법을 보시면은, 자, 일단 한번 끼워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고요. 박음질은 간격을 촘촘하게 할수록 튼튼하게 되겠죠. 박음질은 자, 이렇게 한번 앞으로 나온 다음에 반박음질, 여기에 중간 정도로 다시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0.5cm 정도 나가고, 다시 반 정도, 그의 반 정도를 들어오고요.
옆으로 0.5 나가고 다시 반을 들어오고. 자,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반박음질이라고 합니다. 자, 반박음질을 보면은 앞면은 이렇게 띄엄띄엄해서 스티치가 생기게 되고 뒤는 이렇게 실이 겹쳐서 튼튼하게 재봉이 되게 되죠. 중간 정도 들어오고 이렇게 촘촘하게 쭉 계속 다음 창구멍 전까지 바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이 꼬이지 않도록 앞뒤를 잘 살펴가면서 바느질을 해주세요. 혹시 재봉틀이 있는 사람은 재봉틀로 하면 좀 더 빨리 완성을 할 수 있겠죠. 여기 창구멍 있는 데서 멈춰주면 되고요. 여기도 너무 조금 남았네. 여기서 묶어주세요. 두세 번 정도는 묶어줘야 나중에 안 풀립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바느질이 이렇게 됐을 거예요. 바느질이 됐으면 자, 이제 이런 튀어나온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해주고, 너무 짧게 자르면 또 빠지기 쉬우니까 그냥 정리를 깔끔하게 해줍시다. 이 정도로 정리해주고, 자, 그리고 이렇게 꺾이는 부분은 가위로 가위집을 주셔야 돼요. 이렇게 꺾이는 부분과 곡선이 심한 부분은 가위집을 살짝, 너무 끝까지 주지 말고 살짝만, 살짝씩만 곡선 부분도 조금씩만 줘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곡선 부분도 조금씩만 가위집을 주세요. 여기 꺾이는 부분,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은 재봉틀 여기는 안 박았죠.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뒤집어 볼 텐데, 뒤집기 전에 이 우리가 바느질 한 부분을 좀 다림질로 다려주면은 좀 더 잘 뒤집히거든요. 그래서 다리미가 집에 있으신 분들은 다림질을 한번 해볼게요. 자, 다리미가 집에 있는 친구들은 다리미로 한번 여기 시접 부분을 이 우리가 방금 전에 바느질한 선 있죠? 선대로 한번 이렇게 따라서 다려줄게요. 다리면은 훨씬 나중에 뒤집을 때 예쁜 모양이 나오니까 손 조심해서 다리미로 이렇게 바느질한 요 선을 따라서 다려주겠습니다. 다리미가 없어도 뭐 뒤집히긴 하는데 근데 모양이 좀 덜 예쁘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다려주면 더 예쁜 말 모양이 나올 수 있어요. 다리미는 열 너무 세게 하지는 말고 시접이 작으니까 손을 조심하면서 데이지 않게 다려주세요. 지금 끈 부분 잘 안 다려지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냥 피해서 안 해도 되고요. 다릴 수 있는 부분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림질을 한 상태에서 창구멍으로 뒤집어 볼게요. 뒤집을 때는 이런 다리부터 뒤집으면은 하나씩 조금씩 뒤집어 보고요. 너무 세게 급하게 뒤집으면은 얘가 찢어지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씩 뒤집어 봅시다. 손을 좀 이렇게 넣어주면서 지금 형태가 조금씩 나오고 있죠. 다리. 바느질이 잘 안 됐다고 해서 지금 막 실망할 필요는 없고 솜 넣고 다시 한번 바느질을 해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잘 안 뒤집히는 부분은 바늘이나 뭐 핀을 이용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펴주면은 모양이 살아나요.
이제 머리만 넣으면 되겠네요. 핀으로 조금씩 이렇게 빼내주면서 모양을 잡아주시고, 손으로 이렇게 비벼가면서 하면 좀 더 잘 나와요. 좀 이렇게 삐져나오는 부분은 안으로 넣어주시고, 손바느질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다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 모양이 귀엽게 나왔죠. 자, 이렇게 나왔으면은 한번 다림질을 해서 모양을 조금 잡아주고요. 다리미가 모양 잡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다리미는 필수 준비물이고요. 자, 이렇게 모양을 손으로 이쁘게 잡은 다음에 다리미로 눌러주면은 모양이 훨씬 예쁘게 살아나요. 앞뒤로. 이렇게 찝히는 부분은 가위집을 잘 안 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가위집 잘 주는 거 중요하고요. 이렇게 말 모양이 완성이 됐으면 이제 안에 솜을 넣어야겠죠. 안에 솜을 넣고 그다음에 여기 창구멍은 공구르기로 막아줄게요. 자, 안에 솜을 넣어봅시다. 자, 솜은 조금씩 떼서 넣어주는 게 모양 잡기가 쉬워요. 한꺼번에 많이 넣으면 뭉쳐 있으니까 힘들고. 먼저 요 머리 쪽부터 안쪽부터 솜을 넣어주면서 차근차근 넣어주면서 해야 모양이 예쁘게 살아납니다. 다리 부분 넣을 때는 솜 뭉치가 조금해야 쭉 들어가겠죠. 점점 모양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완성이 돼가고 있네요. 이렇게 솜을 다 넣어주면은 이제 이 마무리, 여기 창구멍을 막아야 되는데, 창구멍을 막는 바느질 방법은 공구르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공구르기는 이렇게 시접을 잘 여며준 상태에서 이렇게 바느질 땀이 안 보이는 바느질 방법을 사용해서 막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막는 거는 일단 핀으로 고정부터 시켜주시고요. 자, 핀으로 고정. 예. 자, 솜이 안 튀어나오도록 잘 여며주시고, 자, 잘 여며주시고, 옆뒤로 잘 됐나 확인해 주시고, 자, 그 다음 다시 바늘이랑 실을 준비해야겠죠. 바늘실 끼워서 바느질 할 준비. 처음 시작했을 때 똑같이 매듭을 져주시고요. 이 매듭 부분이 겉으로 나오면 보기 싫기 때문에 매듭을 안쪽에서 넣어서 시작할게요. 자, 이 안에서부터 한 1cm 떨어진 지점에서부터 시작해야 자연스럽겠죠. 매듭을 숨겨주시고, 자, 지금 실이 위에 있죠. 위에 있는 걸 바로 아래 쪽으로 이렇게 통과할게요. 이렇게 통과해 주시고 나오세요. 그 다음에 또 바로 위로 바늘이 들어가고 조금 한 0.5cm 정도 조금 통과해서 나오세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하는 바느질 방법이 공구르기입니다. 바로 아래 0.5 가서 나오고, 그 다음 또 바로 위 0.5 가서 나오고. 자, 이렇게 바느질을 하면 요 실이 겉에서 거의 안 보이게 돼요. 바로 아래 가서 0.5, 바로 위 가서 0.5, 바로 아래 조금 가주시고, 그다음 바로 위. 자, 공구르기는 금방 끝나죠? 바로 위. 네, 이 땀 크기가 좀 짜잘하게 할수록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 됩니다. 마감이 다 됐죠? 마감이 다 됐으면은 매듭을
매듭을 여기서 지어주시고 매듭 2번 정도 이렇게 져주시고, 매듭이 여기 보이면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으로, 여기 안에 틈으로 바늘을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렇게 빼주세요. 그냥 겉에 아무데나. 이렇게 해서 매듭을 뽕 숨겨주시고 이 실을 여기서 자르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눈이랑 꼬리 달리죠. 자, 꼬리는 이렇게 예쁜 수술을 보면은 여기 고리가 있어요. 이 고리를 그대로 꼬리 위치에 그냥 매달아 줄 거예요. 이렇게 매달아서 꽁꽁 싸매주면 되고요. 자, 바로 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했던 실 그대로 묶어주고 여기 꼬리 달리는 부분 이렇게 해주고, 지금 요 보기 싫은 요 매듭은 잘라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요 고리에 그대로 매달아 줄 거예요. 고리 이렇게 요 고리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지저분한 부분. 고리를 통과했다가 천을 통과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고정이 되겠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한 10번 정도 고정이 잘 됐다 싶을 때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시고 여기서 매듭을 다시 져주시면 됩니다. 매듭은 항상 2~3번 정도는 지어주세요. 풀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꼬리가 달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눈알 요 구슬 있죠? 눈알. 자, 눈알 2개를 달아줄 건데요. 까만색 실 있으면 까만색 실로 바꿔서 해주겠습니다. 까만색 실로 눈알이 이게 구슬이에요. 꿰을 수 있는 구슬이니까 맨 처음에 했던 거와 같이 2겹으로 하겠습니다. 1겹으로 하니까 너무 잘 풀려서 2겹으로 해서 다시 매듭을 세 번 정도 지어주고요.
그리고 눈이 달리는 위치를 통과시켜 주세요. 이렇게 해서 고정. 자, 그럼 지금 실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구슬을 꿰주시고, 구슬을 꿰고 다시 나왔던 위치, 비슷한 위치로 돌아가 주시고, 이렇게 눈이 지금 고정이 됐죠? 다음 반대쪽 구슬도 꿰주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나왔던 위치로 돌아가고, 자, 이제 고정은 된 상태이고, 얘를 살짝 당겨주면 눈이 조금 꼭 들어가는 느낌으로.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 구슬을 꿰줘야겠죠? 다시 고정을 시키기 위해 구슬을 꿰주시고, 다시 한꺼번에 구슬을 꿰주시고, 이렇게 한 3번 정도만 왔다 갔다 하고 매듭을 져줄게요. 자, 이렇게. 자, 구슬이 잘 고정이 됐다 하면은 이제 매듭을 이렇게 구슬 있는 데를 통과 이렇게 시켜도 되고, 자, 매듭을 2-3번 정도 져주세요.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되도록 져주시고, 여기는 짧게 잘라주시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간세 인형이 완성이 되고요. 이렇게 여기까지 하면은 간단하게 간세 인형 완성해 봤고, 조금 더 여기서 퀄리티를 높이고 싶다, 좀 더 완성도 높은 금방공예 작품을 완성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자, 여기 자세히 보면은, 자, 여기를 이렇게 한 1-2mm 정도를 이렇게 꼬집어서 이 정도의 스티치가 있어요. 스티치가 있으면 조금 더 완성된 듯한 느낌이 나죠. 스티치까지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좀 더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 완성됩니다. 자, 스티치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일단 마음에 드는 스티치를 하고 싶은 마음에 드는 색상의 실을 고르세요. 핑크, 이런 노랑도 괜찮겠네. 노랑, 뭐 마음에 드는 색상 실을 골라서 얘는 한 겹으로 해줄게요. 한 겹으로 실을 골라서 꿰주시고, 그냥 홈질, 기본 홈질로 스티치를 해줄 거예요. 두 겹으로 하면은 엉키는 경우가 많으니까 실을 한 겹으로만 해서 스티치를 해줄게요. 자, 한 겹이기 때문에 매듭을 한 4번 정도는 져주세요. 절대 풀리지 않도록. 매듭을 이렇게 져주시고, 자, 그 다음에 앞에 부분은 이 부분을 같이 이렇게 한 겹이 되도록 여기를 꽉 잡고 해주세요. 놓치지 않게, 실이 풀리지 않게. 자, 그리고 스티치는, 자, 여기 머리에서부터 시작할게요. 자,
요 완성선에서부터 한 2mm 정도 들어간 점을 시작할 거고, 지금 요 매듭이 보이면 안 예쁘니까 자, 제 매듭을 숨겨줄게요. 여기 밑에다가 매듭을 숨길게요. 요 중간에 매듭을 최대한 안 보이도록 이렇게 숨겨주시고, 숨겼죠. 그 다음에 요 2mm 정도 요 끝에를 꼬집는다라는 식으로 그냥 홈질 왔다 갔다 하면서 모양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요 땀 크기는 자기 자유죠. 너무 작아도 티가 안 나기 때문에 땀 크기를 일정하게 왔다 갔다 해주세요.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게 되면은 좀 더 인형이 좀 더 예쁘게 완성도 있는 모양이 됩니다. 자꾸 딸려오지 않게 조심하고. 이런 식으로 스티치를 쭉 돌아가면서 해주는 거예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마무리. 여기 갈기 정도만 하면 이제 거의 끝나는데요. 마무리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 한 땀 하고 중간으로 나와서 매듭을 최대한 숨겨서 마무리 해주겠습니다. 매듭이 최대한 티가 안 나게 잘 마무리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자 훨씬 완성도가 더 있어졌죠. 훨씬 더 귀여운 간새 인형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모서리를 이렇게 찝어줌으로써 좀 더 모양이 좀 톡톡 튀게 모양이 잘 나왔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해주면 되고 이렇게 여러 간새 인형이 이렇게 같이 있으면 더 귀엽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규방공예 체험을 완료했고요. 자 이렇게 손바느질로 귀여운 소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거 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